대한민국 최고 인터넷 그러죠. 대한민국 예. 넘버원 예, 창업 예, 펌프질 예. 방송. 예, 창업 다시 한번.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수자. 자!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실수한 장면으로 나가시려고 그냥 이어서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플랜의 홍준입니다. 네, 이거 이유 대표님이 없는 자리가 이렇게 큰 그러게요. 시작부터는 네, 지난주에 되게- 빠지시는데 이번 주에 또 아주 그 독감이 걸리셔서 예.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2주 연속 대신 나왔습니다. 네. 예, 오늘 그 홍준 대표님의 전공 분야인 네, 광고 네. 분야의 네. 우리나라 거의 최고 기업의 네. 회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와이더 플래닛의 구규식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쓰는 용어가 좀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네. 제가 노력을 해서 저희는 그 사용자의 그 온라인, 오프라인 행태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요. 거기에 기반해서 그 광고를 추천하는 추천 엔진 알고리즘을 태워서 광고를 추천해서 광고주의 마케팅 ROI를 높여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와이더 플래닛의 구규식 대표입니다. 네, 네. 좀 어렵죠. 네, 어렵네요. 네, 일단 용어 또 하나 뭐 ROI라는 것도 네. 나왔고, 그렇죠. 뭐 아까 사용자의 행태 분석 뭐 이런. 오케이. 제가 다 뒤에 네네네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그거를 조금 풀어야 될 텐데요. 네. 좀 풀어서 그 광고를 그 최근에 이 광고가 그 아주 급격하게 이 모바일 인터넷 광고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예, 그 생태계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침대 회사가 침대가 침대는 가구가 가구가 아니라 아닙니다. 과학이다라고 과학입니다. 했는데 이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히 이제 점점 아주 고도화된 과학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생태계는 무언가 알리고자 하는 광고주가 있고요. 근데 광고주는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여행 가는 모든 컨텐츠를 다루고 있죠. 뭐 11번가는 프로덕트 수만 4,500만 개가 있고요. 그런 광고주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매체가 있습니다. 모바일 PC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이버, 다음 등의 뭐 유튜브, 구글까지 모든 매체 그리고 매체 뒤에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회사가 광고 대행사가 있고요. 저희 같은 광고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예. 자, 광고 플랫폼 회사는 그러면 사실 광고를 받아다가 광고 그 인벤토리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띄워주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서 대체 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띄워주는 게 맞는데요. 예. 거기에 정확히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광고를 띄울 때요. 저희 같은 플랫폼은 그 소위 클라이언트의 광고 하나를 보냈을 때 구매 확률이, 그러니까 이 광고를 사용자에게 보냈을 때 얼마만큼 구매 확률이 있느냐를 연산해서 광고를 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 첫 번째로 사용자의 행태를 소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사용자에 최대 50만 개의 모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축구를 좋아할 확률 0.3%, 이런 행위를 하면 여자일 확률 0.1%, 근데 이런 행위를 하면 남자일 확률 0.1%. 그래서 최대 50만 개를 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는 사용자의 행태와 기호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광고가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지한 사용자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이버, 다음 등의 매체 뒤에 나타나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매체를 통하지 않고 저희랑 접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매체에 나타났을 때 그 매체의 인벤토리를 얼마에 사올 건지를 결정하는 게 소위 리얼타임 비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RTB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어야만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인 비식별 사용자의 행태와 기호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그 사용자가 조선일보에 나타났을 때, 제주일보에 나타났을 때 얼마의 가격을 치르고 그 광고 인벤토리, 그 사용자가 뒤에 있는 광고 인벤토리를 사오느냐의 두 가지의 연산이 100ms, 0.1초 사이에 일어나서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광고 콘텐츠 하나를 골라서 그 사용자에게 보내서 구매 확률을 높이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우리 시청자께서 모바일 폰을 열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딱 열으셔서 보셨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딱 어느 페이지를 누르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 보시는 분의
일단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 서버에 이 백엔드에 있는 순식간에 바로 서버로 넘겨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광고에 반응할 확률을 가지고 이 장소를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맞습니다. 거죠. 얼마에 살 거냐. 얼마에 살 거냐. 그래서 그 순식간에 경매가 일어나게 맞습니다. 되고 그걸 광고 익스체인지라고. RTB 리얼타임 비딩. 엑스체인지 네. 마켓을 통해서 리얼타임 비딩을 비딩이 기계가 일어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결정된 광고가 거기서 제일 비싼 값을 치른 광고가 뜨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맞습니다. 백엔드에서 해주고 있는 회사가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 네. 와이더 플래닛인데요. 네. 야 네. 여기서 아니, 예, 구규식 대표님이 설명하신 거를 송 대표님이 풀어주신 줄 알았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설명하셔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 이번 편을 제 생각에는 이번 쫄투 편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마케팅이나 모바일 광고 혹은 뭐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일 거라서 그냥 하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 쫄투가 한 240, 50회 했는데 광고 관련된 회사들이 한 10여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카울리를 할 때 출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 것들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게 지금 진화해서 지금 와이더 플래닛의 그렇죠. 수준의 기술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어쨌거나 근데 광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냥 우리가 유형의 실제 눈에 보이는 신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신문은 기사가 있고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광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조중동 같은 약간 보수 언론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보니까 5, 60대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5, 60대 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광고들이 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 몰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디지털 세상 혹은 모바일 세상에서는 훨씬 더 잘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광고도 아주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이용자의 니즈도 아주 다양하게 매핑을 해서 그것들 간에 다시 광고의 비용이나 뭐 이용자의 노출수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가 매우 올라가는 기술 네. 기반의 회사. 그래서 광고는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제가 한 거랑 뭐 비싼가요? 아, 그래요. 오늘 안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예, 구 대표님 조금 더 설명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딩을 해가지고 하는 모든 광고가 다 그런 비딩을 통해서 광고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 모바일과 PC의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요. 이런 프로그래매틱 즉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거. 그게 우리 같은 일반 유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매체에 같은 기사를 볼 때 그 옆에 있는 광고 콘텐츠가 다른 거죠 서로. 그렇죠. 개인 A라는 사람, 맞춤형 B라는 광고 사람이 콘텐츠가 다 다르게 나가는 나올 거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매틱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전체 모바일 PC의 디스플레이 광고, 그림 광고에 약 80% 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이미 네. 넘어갔다는 네. 거죠. 네. 네. 그 중에 리얼타임 비딩으로 하는 것이 있고 리얼타임 비딩이 아니고 넌 리얼타임 비딩으로 하는 방식이 섞여져 있는데 점점 리얼타임 비딩 방식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리얼타임 비딩을 했을 때 광고주의 소위 마케팅 비용 소진한 거, 광고 비용 소진한 거 대비 이 리턴 즉 매출이나 그 뭔가 액션이 더 일어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매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 컨텐츠 광고 컨텐츠가 내가 매체를 옮겨서 다녀서 PC도 갔다 모바일도 갔다 여러 매체를 다니는데 왜 얘가 나를 쫓아올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맞춤형 광고인데 저희 같은 플랫폼은요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 네이버 뭐 엔사라고 하면 엔사의 초기 화면에 아주 비싼 지면은 저희가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이키 빨간 운동화를 좋아할 거야. 분명히 광고를 보내면은 구매할 거야 판단을 해도 네이버의 초기 화면은 사지 않고요. 네이버의 뒤에 있는 화면들,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초기 화면에서 뉴스 보고 뭐 카페 갔다가 하는 소위 골목길 같은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는 훨씬 더 매체 비용이 낮습니다. 네. 그런 네, 식으로 사용자를 쫓아다니는 거죠. 직접.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와이더 플래닛이 그 비딩에 참석하면 보통 한 개의 공간에 얼마 정도를 한 개의 노출에 얼마 정도를 비딩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요. 굉장히 그 차이가 심합니다. 예. 가령 싼 건 얼마나 되고 비싼 건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CPM으로 비딩, 그러니까 노출당 비딩으로 가격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클릭당 비딩으로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CPM이나 CPC 방식. 예. 네. 그게 가령 예를 들어 이 사용자가 이 비싼 내구재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막 한 지난 2개월 동안 검색을 하고 자동차 카페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뭐 특정 브랜드 자동차에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또 노출당 가격을 거의 2, 3천 원에도 들어갑니다. 4천 원에도 들어가고요. 그 한 번 노출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1,000번 노출에 1,000번 노출에 CPM이니까요. 네, 네. CPM이니까. 1000번. CPC로 치면은 거의 뭐 1,000원 이상을 지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제일 낮을 때는 뭐 100원, 200원 그렇게 비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1,000번에 아니 CPC의 경우에는 클릭당. 클릭당. 예, 그러니까 1,000번 경우도 200원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뭐 몇천 원에서 2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면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 네이버에도 나타나지만 제주일보닷컴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머신이 결국 매체 그 중요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얼마나 밸류업을 한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만한 고객이면은 예를 들어 제주일보가 굉장히 좋은 매체지만 평균적으로 조선일보보다 매체 비용이 좀 낮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제주일보에 비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정한 가격을 치고 들어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매체 뒤에 나타난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가 저희가 매체에 비딩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알겠습니다. 근원이 되죠. 네, 저희 방송은 네. 늘 끊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데 배터리가, 간혹, 네. 카메라에 네, 배터리 문제로. 네. 다시 네. 아까 그 질문을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송 대표님 질문은 뭐 카울리처럼 실제 약간 뭐 광고 네트워크사가 상장한 경우도 있고 뭐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사실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에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실제 막 상장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가 경쟁사신 건지 어떤 경쟁사가 있고 어떤 뭐 기술적인 걸 가지고 겨루고 계신지.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플랫폼을 이게 또 용어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DSP. 네. 예. 근데 이게 재밌게도 저희 같은 업계는 글로벌하게 광고주를 디맨드라고 하고 네. 매체를 서플라이라고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서플라이 이게 사이드, 말이 디맨드 재밌잖아요. 사이드, 네. 그러면 매체는 뭘 서플라이하냐? 사용자를 서플라이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사이드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매체는 광고주는 더 이상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체 뒤에 나타난 사용자를 직접 디맨드하기 때문에 이걸 디맨드 사이드라고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즉 광고주 측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를 직접 분석을 합니다. 저희 같은 회사도 한 달 기준으로 쿠키가 약 1.5억 개를 관리하거든요. 그럼 1.5억 개. 우리 같은 한 명이 일반 사용자가 쿠키를 여러 개 발급을 해요. PC에서 브라우저를 못 쓰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웹도 마찬가지고 뭐 모바일 앱도 있고요. 모바일 앱은 쿠키가 안 되지만 그러면 저희 같은 플랫폼은 어차피 다 개인 비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쿠키 1.5억 개를 가지고 행태가 비슷하면은 이렇게 페어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 한 명일 거야. 이 쿠키와 저 쿠키와 요 5개 쿠키는 한 명일 거야. 행태가 비슷하니까. 그게 같은 사람일 확률이 높지만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태를 어차피 행태와 기호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개인 그렇죠. 비식별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쿠키 1.5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A라는 사람을 추정하고 싶긴 하나 A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알 수도 A라는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되고. 광고적으로 반응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고 묶어낸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가 전혀 없이 맞습니다. 타겟팅된 광고가 가능하다. 이게 글로벌하게 동일한 방식을 쓰는데요. 네. 결국 저희 회사처럼 사용자 몇 천만 명을 직접 분석을 하면서 네. 그 사용자를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플랫폼을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용자의 행태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 처리하는 용량이 3 페타바이트고 하루에 250 테라바이트 처리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 마케팅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는 저희가 네이버보다 규모가 클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상당히 쓰실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쓰죠. 네. 예. 그렇게 광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 경쟁사가 우리가 모두 아는 이제 G사,
구글. 네. 막 얘기해도 되나요? 아, 여기서? 저는 아무 그분들은 전혀 저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쁘다고 아니요. 얘기해도 별 네. 상관이 아 없어요. 좋은 거죠. 아니 구글은 거의 보통 명사 수준이죠. 네, 이제. 네. 예, 구글, 구글링도 네. 있는데 뭐. 예.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C사 그 프랑스 아, 회사 네. 크리테어라는 회사가 크리테어라는 있고요. 회사. 네. 국내에도 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처리하고요. 음. 아까 말씀하신 카올리는 저희가 애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차이가 좀 그래서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애드 네트워크는 사용자를 직접 몇 천만 명 분석을 행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용자가 이 특정 매체에서 이런 행위를 잘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구나라고 하면 주로 매체를 많이 연결해 놓고 매체의 성향에 따라서 광고를 붙이는 회사가 애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매체 식별 정보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매체 식별 정보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 나이키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 나이키의 뭐 빨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화다라고 하면 매체를 갖고 타겟팅을 하면요.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매체를 주로 그렇죠. 광고를 내보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빨간 나이키 운동화를 좋아하는 20대 초반의 여자분이 그 젊은 분이 모이는 매체에도 가지만 그분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그러면 매일 매경도 들어가고 조선일보도 네. 가고 제주도 사시면 제주일보도 가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놓치는 거죠. 반면에 저희 같은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은 사용자를 직접 물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이제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어느 매체에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사용자를 네. 타겟팅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카울리 같은 회사들은 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 그러니까 매체라 하는 게 결국 무료 앱 중에 예를 들면 날씨 앱이 있다 그러면 날씨 앱에 카울리의 광고가 노출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씨 앱을 근데 쓰는 이용자층이 30대 40대 남성이다 라고 하면 이제 30대 40대 남성이 이 앱을 많이 쓴다는 가정하에 이제 30대 40대 남성이 좋아할 만한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부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거는 타겟팅이 잘 맞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겟팅이 맞다라는 확률이 높아서 비용이 비싼 거죠. 노출당 단가가 예를 들면 5원, 7원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30, 40대 그런 분들이 날씨 앱 말고 노출당 비용이 낮은 곳에도 접속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광고적으로 유저를 좀 트래킹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싼 곳이긴 하지만 30, 40대 남자가 확실해 라고 하니까 노출을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광고를 할 수 있고 실제 광고 성과가 높게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씀대로라면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아까 1.5억 개가 되는 쿠키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걸 그룹핑도 하고 묶어내고 이것과 이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노하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와이드 플래닛은 업력이 벌써 한 5, 6년, 7년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기술력을 높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공개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 높다. 뭐 예를 들면 아까 G사라고 표현한 구글 대비해서도 뭐 꿀리지 않는다라든지 우리가 뭐 크리테오보다 더 좋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플랫폼은 매출이 곧 플랫폼의 역량이고요. 플랫폼의 역량이 곧 데이터의 처리 그쵸. 역량이고요. 네, 광고. 데이터의 처리 역량이 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저희가 광고 컨텐츠 하나를 보낼 때 우리 홍 대표님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네. 먹고 예를 마시고 들어 놀고만 합니다. 네, 1년 10년에 한 번 야동도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유 많이 자,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분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컨텐츠를 보내야 가장 구매 그렇죠. 확률이 높을 네. 거냐.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곧 플랫폼이 곧 데이터 처리 용량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클릭 프리딕션 모델 내지는 컨버전 예측 프리딕션 모델. 모델을 네,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즉 이 얘기는 저희의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곧 이 네 가지의 성장이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그렇죠. 거랑 네. 똑같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말씀은 계속 매출은 지난 6, 7년간 성장해 오셨고 네. 계속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 같은 플랫폼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 광고주 예를 들어 11번가가 네. 가령 와이더 플래닛의 광고비 1억을 써면 매출이 한 10억 나오는데 네. 다른 회사의 광고비 1억을 썼더니 9억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그냥 저희 거 씁니다. 그렇죠. 비교가 바로 되니까. 그냥 거꾸로 네. 거꾸로 경우면 저희 거 쓰다가 다른 데로 가는 아주
네. 아주 냉혈적이고 극단적인 성과의 기준에서 네. 이게 말하자면 이 스위칭 코스트가 거의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시장이 바로 이런 바로 퍼포먼스에 의해서만 네. 평가를 받는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뭐 되게 다 공감이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광고의 목적이 실제 퍼포먼스를 발생시키는 거를 바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미 그 되게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약간 나이키가 실제 뭐 에어조단 농구화를 팔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이키 브랜드 자체 저스트 두 잇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브랜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와이드 플래닛의 모델이 적절하지가 않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는 크게 퍼포먼스를 보는 이커머스 같은 쇼핑몰 그렇죠. 같은 데는 네네. 극단적으로 광고비를 쓰면 얼마가 매출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매출이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는 그렇죠. 게 보이니까요. 네. 말씀하신 브랜드 광고주는 네. 주로 넌 타겟팅으로 넓게 알리는 걸 그렇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게, 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퍼포먼스 광고주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희 같은 플랫폼을 쓰는 거고요. 네. 실제 사례로 뭐 다 말씀하시니까 페브리즈 TV 동영상을 트는 광고가 있습니다. 네. TV에 나온 거를 트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사례인데 저희가 특정 매체랑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매체에 사용자가 나타나면 네. 예전에는 그 특정 매체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매체인데요. 매체에서 그 사용자의 행태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브리즈 동영상 광고를 그냥 무작정 틉니다. 네, 그 매체 보는 사람은 다 네, 보는 수 그러니까 있도록. 하루에 1,000만 명 노출에 그렇죠. CTR이 0.01%.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저희랑 어떤 그 제휴를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런 동영상 TV 이 사이트의 사용자가 들어가면 네. 모바일 PC에 저희 서버가 콜을 보내줍니다. 그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1.5개의 쿠키에 3천만 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 사용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저희 서버가 이 사용자에게 페브리즈 동영상, TV 동영상을 틀어라 말아라를 저희 서버가 콜을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 1,000만 명한테 노출은 안 돼요. 하루 기준으로 약 900만 명 노출이 됩니다. 네. 근데 900만 명 너무 많잖아요. 즉 타겟팅을 할 때 단점이 너무 모수가 줄어들고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가 단점이거든요. 그렇죠. 즉 효과라는 많이 보여주면서도 이게 반응률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타겟팅을 하면서 룩걸라이크라고 유사 그룹을 계속 찾아냅니다. 비슷한 행태를 했던. 그래서 1,000만 명에게는 못 보내주지만 900만 명한테 보내면서 CTR이 10배에서 100배까지 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몇 년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페브리즈의 브랜드 매니저가 네. P&G의 브랜드 매니저가 판단하기에 너무 신통방통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클릭률이 이게 구매로 연결되는지는 몰라요. 네. 어차피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클릭률이 10배에서 100배가 뛰어서 이게 몇 년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브랜드 매니저가 판단하기에 네. 나의 광고 콘텐츠가 타겟에게 도달이 되고 있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이키든지 그런 네. 브랜드 매니저도 광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네. 어린 애들한테는 브랜드 광고를 보내지 않는 거죠. 네. 같은 돈을 썼을 때 그게 가능하면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 애들에게만 노출을 시켜서 결국은 구매율을 높이게 하는 식으로 네. 진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나이키나 페브리즈 같은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라든지 IPTV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광고, TV 광고 형태로 광고를 보냈었는데 그건 굉장히 불특정한 유저들에게 나간 얼마큼 받는지도 모르고 유일한 그 판단 지표는 시청률. 그래서 한 300만 명이 본 것 같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명을 굉장히 규정화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은 빼고 아주 알짜인 300만 명한테 도달을 해서 실제 클릭률이 높아지고 인지율도 높아지는 성과를 과학 기술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희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대부분 P&G도 자체적인 디맨드 사이트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들었습니다. 네네. 웬만한 이제 브랜드들은 거의 다 그래서 종합 광고 대행사들이 네. 그런 자체적으로 DSP를 갖추거나 네. 네.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네. 제휴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얘기가 굉장히 이제 아주 스페시픽하고 네.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잠깐 쉬었다가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뒤를 예, 보시고, 네. 예, 아낌없는 후원을 후원을 해주고 해주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로이 마로이80 정남희 국장님, 부장님. 예, 그리고 이혁희 팀장님, 네. 그다음에 이희상 이- 매니저, 잠깐만 매니저님, 지금 어디 어디 가셨나요? 가셨나요? 새로 오셨는데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네. 올해 저희 엄청난 후원을 해주고 네, 계신 성장- 한국성장금융의 성장사다리 펀드 네. 서종군 본부장님 그리고 황인정 부장님 오늘 나오신 최배호 과장님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두 기관의 네. 후원을 그 받아서. 엄청난 후원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이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유 대표님 빨리 네, 쾌차하시기를. 감기에서 빨리 네.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요즘에 감기, AI 네, 이런 거 갑자기 굉장히 추워지고 해서, 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질문을 받도록 네, 하겠는데요. 예, 오늘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라서 이제 네. 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저도 좀 궁금한 걸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게 용어도 어렵고요. 네. 사실 이 광고라는 분야가 그냥 아까 말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과학이에요,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이전에 뭐 이렇게 대충 뭐 이 매체가 어떠니까 뭐 이런 것보다도 정확하게 확률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딱 네. 얹혀주는 돈을 계산해서 요 광고비를 내고면 효과가 얼마가 될 거야. 네. 이거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는 이 수준이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예, 먼저 송관 대표님의 기억력이 정말 놀랬고요. 그걸 다 외우시네요. 예, 책거리 명령석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2014년도부터 봤어요. 네. 그 익스플로러 창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쿠키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오른쪽 옆에 광고가 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야 뭐 PC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니까 주소창을 좀 차단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은 계속 연락이 왔던 거였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던 건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매출 상승은 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서 어떤 영향을 좀 차지하는 건지, 모바일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동료님 힘들고 계신데. 아니, 제 생각 하실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하시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랑 동일한 방식을 씁니다. 다 쿠키라는 유동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G사나 C사나 다 네. 뭐 M사도 마찬가지 글로벌하게. 근데 저희보다 G사의 매출이 제가 추론하기로 약 3배 정도 큽니다. 3배 정도.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예. 그 얘기는 저희와 똑같이 소위 광고의 오른쪽 상단에 I자가 있는 인포마크가 있는 게 타겟팅 광고 콘텐츠인데요. 그 노출이 뭐 평균 3배 정도 많다는 얘기죠. G사가 저희보다. 근데 아주 좋게 얘기하면 저희는 그런 뭐 저희 와이더 플래닛 광고 삭제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대응할 인력도 없고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은 다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광고가 사용자를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그 소위 매체의 퀄러티 광고를 내보내는 퀄러티 컨트롤은 저희는 절대 이 지면을 가리는 광고라든지 튀어오르는 광고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는데 옆에 오른쪽에 광고 콘텐츠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그냥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뭐 시스템에 뭐가 깔린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말씀하신 삭제를 해야 되는 저는 블로그 볼 시간 없고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에게 가장 관여도가 높은 광고 콘텐츠를 보내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도 정보성 광고가 되게 하는 거. 근데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 플랫폼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용자에게 날아가는 정보가 이제 그 소위 쓰레기 같은 전혀 나와 관여도가 없는 광고가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광고라는 거는 사실 저도 광고 잘 거의 안 누르거든요. 그냥 이제 저도 무시하고 안 봅니다. 심지어 저도 업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야동도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게임도 그렇고 게임 중에 야한 거 많잖아요. 성인산업 웹툰도 다 있고. 있죠. 네. 자, 근데 이 광고 콘텐츠가 분명히 어떤 사용자가 봤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PC나 모바일 폰을 쫓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를 집에 같이 쓰는 PC다. 그러면 그 대형 사고잖아요. 네. 아빠가 새벽에 봤는데 웹툰 야한 거를. 근데 아침에 와이프가 빨래하고
그 뭐 조선일보를 가도 중앙일보를 가도 다음을 가도 이게 야한 뭐 웹툰이 성인 만화가 쫓아다니면 따라다닌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배드 케이스여서 저희 같은 플랫폼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광고의 카테고리를 거의 그러니까 카테고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눠요. 그게 단어 레벨로 나누는 거죠. 사용자의 행태와 광고의 행태를 단어로 하는 거는 카테고리의 의미가 없잖아요. 나누어서 예를 들어 야동에 속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 2번 이상 보내지 않는다. 새벽 2시에 이후에만 보낸다. 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쫓아가도 이게 나쁜 경우가 될 우려를 상정해서 조심을 하는 식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분명히 우리 홍 대표님께서 나이키 빨간 운동화를 보셨는데 이게 요번에도 쫓아가고 다음에도 쫓아가고 구매했는데도 쫓아가고 하는 거는 사용자를 괴롭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플랫폼은 구매를 하게 되면 쫓아가지 않는데 근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광고를 3번을 보여줬더니 구매율이 높더라. 4번을 보여줬더니 구매율이 높더라.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2번째만 봐도 기분 안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4번째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더 고도화가 된 플랫폼이 고도화되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특정인들은 4번을 내보내고 같은 광고 콘텐츠인데 어떤 아이디는 2번 보내고 예를 들어 뭐 X표를 찾다거나 저희는 광고를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예 광고를 안 내보내거나 아니면 한 번만 내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상 국내에서 스타트업이나 많은 그 회사 사람들이 광고를 원해요. 뭐 페이스북 광고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웹브라우저 나오는 방식이 만약에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앱 같은 경우 360이나 바이두나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기술을 와이더 플래닛 측에서 이용하셔가지고 이 한국의 어떤 기업들한테 중국 사람들의 그 브라우저 쪽으로 이용해서 광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건지 아마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게 될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해외 진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100점짜리라면은 100점 만점이라면은 한 60점 정도로 진행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아까 그 마케팅의 이 프로그래마틱 바잉이라고 불리우는 타겟팅 광고 마케팅의 이코시스템에서 저희 같은 플랫폼이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연결을 하는 게 사람이 쫓아가서 뭐 제휴해 주세요 해서 제휴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연동을 시킵니다. 즉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엄청나게 큰 매체잖아요. 구글도 그런 거를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거의 1년 반 전에 바이두, 알리바바의 애드 익스체인지 즉 그 매체들의 연동이 되어서 한국 광고주와 중국 광고주를 타겟팅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60점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 일단 현지 광고주가 없고요. 아직 저희가 본격적인 광고를 중국에서 세일즈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광고주를 중국에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소위 리타겟팅과 어퀴지션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되게 이런 리텐션 타겟팅 즉 그 하고 계시는 사이트에 국내의 경우 월 한 1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줘야 월 기준 그 사용자가 조선일보 다음 네이버에 나타날 확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저희가 매체를 확보해서 타겟팅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오는 한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 명을 넘는 사이트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광고의 그 어떤 그 효율이 그쵸. 60점밖에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네네네. 질문이 굉장히 없으세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토픽이 어려워서 네. 그런지. 자, 그럼 홍 네. 대표님 그러니까 대신해서 지금 이제 예. 대표님이 말씀을 쭉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마케팅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일단 먼저 하나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워낙 모바일이나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말씀하신 쿠키 기반으로 해서 쫓아오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뭐 두세 번 정도가 아니라 2, 30번을 줄기차게 쫓아오거든요. 근데 2, 30번을 쫓아오도 나 샀는데 이게 계속 왜 쫓아오지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띠베러 광고나 이런 광고들이 노출됐을 때 클릭률이라는 부분이 아주 높아야 뭐 1, 2% 수준, 그다음 낮을 때는 소수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광고를 인지하고 보는 게 1000번 되어야 한 번 정도 구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나 이렇게 안 보는데 한 30번은 따라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근데 그 30번 중에 한 번 구매가 됐다라고 하면 1000번에 한 번 구매되는 것보다 무려 효율이 30배 이상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 관점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마케팅 쪽을 많이 했으니까 아주 본질적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뭐 얘기할 때 나왔는데 이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유저를 잘 세그멘테이션하고 잘 분화를 시켜놨는데 반대로 그분들한테 잘 맞을 만한 광고가 많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구글이 하고 있는 애드워즈나 애드센스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광고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기업을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구글의 광고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분들이 다시 검색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 놓은 게 수억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억 명을 타겟팅을 잘 구분해 놓고 수억 개의 광고가 있으니까 그걸 매칭시키니까 굉장히 높은 효율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용자와 광고주는 무조건 많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해 주신 거 와이더 플래닛이 이 이용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기술이고 구글이나 크리테오랑 비교해도 자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광고주 사이드 쪽은 어떻게 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접근해야 되는지 뭐 팁을 좀 주신다거나 아니면 노하우를 조금 공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계에서 세일즈를 이것도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만든 말인데 시스테매틱 세일즈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플랫폼은 재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텔 사업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좋은 호텔을 지어놓고 근데 그날 방 비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제로죠. 아무것도 그렇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돼도 호텔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못 넣죠. 손님 못 네,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차이점은 그런 호텔 같이 좋은 플랫폼을 지어놓고 여러 그러니까 광고주가 들어와서 쓰되 네. 그게 굉장히 많아져도 별로 코스트가 들지 않는다는 글로벌 확장을 해도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국 이 시스테매틱 세일즈라고 불리는 거는 저희 세일즈에서 아무리 열심히 세일즈를 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전혀 오지 않고요. 네. 성과가 나면 뭐 백담사로 숨어도 광고 주고 쫓아오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테매틱 세일즈라는 게 결국은 플랫폼의 성능만큼 세일즈가 되기 때문에 시스테매틱 세일즈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용자를 그 단어 레벨 저희가 마더 카테고리는 20개, 서브 카테고리는 한 500개 정도로 나누어서 사용자를 아주 조각조각 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광고주도 저희가 조각조각 내서 이해를 합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가 바로 지금 우리는 저희 빅데이터 처리를 하니까 사용자의 행태를 보고 예를 들어 유재석이 어저께 러닝맨에 나와서 뭐 나이키를 신고 나와서 뭐 한번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 쪽에 데이터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광고주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나이키든지 11번가든지. 그래서 그 11번가의 나이키 운동화를 더 비딩가를 높여서 비딩을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세일즈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출이 3년 전에 10억대에서 재작년에 100억대, 작년에 200억대, 올해는 300억대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제품을 푸시해서 팔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 플랫폼의 성능만큼 저희가 이렇게 광고주의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라는 개념이
이제 나이키에서 나이키 광고주 하나 이 뜻이 아니라 나이키가 팔고 있는 모든 프로덕트들이 다 조각조각된 광고주처럼 그렇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프로덕이 거고, 광고주죠. 예, 그 프로덕트들이 나이키에만 해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한 11번 걸어가면 수십만 개 수백만 네. 개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광고주로 치환시켜서 광고를 하면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보내는 광고 콘텐츠는 브랜드 광고도 뭐 페브리즈 동영상 광고도 보내지만 주로 프로덕 레벨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사용자를 프로덕 레벨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렇죠. 그 프로덕을 보냈을 때 네. 구매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사용자를 상세하게 개인 비식별로 이해할수록 네.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특정한 광고 콘텐츠 상품을 네. 아예 쫓아다니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용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수준에 생각하면 아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불만이 많으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광고를 붙여놓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지 못하는 데들은 뭐 한 화면에 광고를 한 7개 붙여도 그러면 돈을 되게 얼마나 벌려고 이러냐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CPM이라는 개념이 1000번 노출됐을 때 얼마를 광고주가 내겠다는데 그 정도 수준이 1000번 노출됐을 때 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 뭐 만원 10만원 버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1000번 노출됐을 때 광고주가 내는 금액은 뭐 100원, 50원 이렇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7개의 광고가 노출됐을 때 그 7개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매체사가 벌 수 있는 총액은 1원, 2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주 그 비용 구조가 낮은 수준이 되어 있기 악순환인 때문에 거죠, 네, 대표적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더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트래픽 비용이나 실제 분석 비용에 뭐 서버 비용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2014년에 그 적자 전환을 해서 아 지금 이미 흑자로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비용 구조는 더 어떻게 뭐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근데 그게 재밌게도요. 저희는 그 광고주 사이드와 네. 엄청나게 많은 광고주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 매체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코시스템의 네트워크 허브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이 허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손익이 좋아집니다. 근데 커진다는 얘기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큰 광고주를 커버해야 되고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큰 매체 글로벌 매체 사용자를 커버를 하면 할수록 얘가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면서 점점 스마트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얘가 소위 컨버전을 예측하거나 클릭을 예측하는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그뭐 임계점을 넘고 임계점을 나면 넘어가야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와이더 플래닛은 그걸 넘어섰고 지금은 이 흑자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구조로 가고 예. 있고 그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으신 예, 그런데 저희가 75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네. 55명이 엔지니어고요. 네. 심지어 R&D 센터는 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 2년째 있고. 그러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네. 뭐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또 엔지니어링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끼지 않고 또 글로벌을 나가기 위해서 네. 예, 그 아직도 글로벌 투자하는 투자를 단계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점점 커져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뭐 그 정말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로 보이는데요. 자, 홍 대표님 뭐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네. 예, 굳이 평을 하신다면, 네, 저는 사실 아까 이 업계에 오래 사실 실제 발을 담궜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환이 느껴져서 오늘 구기혁 대표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6년간의 6, 7년간의 애환이 막 눈빛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품어져 힘들었어요. 나오는데요. 네, 그게 되게 느껴지는 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전히 이 광고라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를 블럭하는 약간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지난 5, 6년, 7, 8년 시스템화 계속 되면서 좀 더 최적화되고 좀 더 효율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지금까지도 되게 좋았지만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와이더 플래닛이 이루어냈고 아까 물론 이제 뭐 지사나 이런 데가 아직 세네 배이기 때문에 조금 이슈는 있지만 좀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도 거의 정보성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는 광고 이게 광고인지 정보인지 유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반응해서 액션을 하면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원래 했던 일의 출신이 사실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라는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검색 광고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신이 준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알아서 네이버에 와서 검색어를 치거든요. 사용자의 의도, 본인의 의도를 자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상업성 키워드일 때는 상업적 사이트들이 노출되면 알아서 클릭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거의 이용자들이 거의 불만이 없어요. 왜냐, 내가 찾고 싶은 노트북을 찾았더니 노트북 사는 사이트들이 쫙 나와서 타겟팅 네, 광고죠.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를 골라서 샀더니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네이버가 나의 노트북 사는 것마저 도와주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처럼 와이드 플래닛이 아직 거기까지 오진 못했지만 거기를 가는 거에 한 뭐 5분 응선, 6분 응선은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최적화된 광고로 갈 수 있는 단계로는 진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 BEP 구조를 더더군다나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를 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돈이 많다면 좀 어떻게 뭐 조금 해보고 싶으나 돈은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열심히 앞으로가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광고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아니 하여튼 저는 그 와이드 플래닛이 그 정말 유니크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런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술 기반에 정말 기술 기반으로 그 완전한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술, 특히 추천 알고리즘. 그 1초에 뭐 한 1,500개에서 몇 개 정도의 그 지금 그 광고를 추천하고 있는 건가요? 1초에 저희가 그 인덱스가요.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한 350억 정도 페이지 뷰를 받습니다. 매체로부터.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루에 한 하루에 한 10억. 10억. 10억 개. 그 중에 한 50%에서 60%를 광고를 내보내요. 네. 즉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나타나면 받은 페이지 뷰를 매체로 돌려보내고요. 네. 인지한 사용자, 기호를 인지한 사용자가 나타났을 때만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거를 예. 다 계산해서 하는데 100분의 1초. 예, 네. 그렇죠. 예. 그 이거는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그렇죠. 기계로. 기계가 기술로. 그냥 자동적으로 네. 돌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우리는 여기에 알고리즘과 여기에 이 추천 엔진의 능력으로 네. 능력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결국 맞습니다. 경쟁이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경쟁자들은 그래서 구글, 크리테오 이런 네. 글로벌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가 꼭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한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하고 맞짱을 떠서 한번 성과가 났으면 하는 네, 맞습니다.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하여튼 회사에 지금 다음 라운드에 얼마 정도로 지금 펀딩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펀딩이 뭐 제가 알기로는 곧 상장을 예, 하실 아니요. 수도 그래도 상장 때도 예. 펀딩을 하나요? 아니야, 상장 전에 지금 이제 펀딩 한번 프리-IPO 펀딩이 아, 예. 프리IPO로 네. 예, 프리-IPO 펀딩이라는 거는 뭐 여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PO 전에 펀딩을 받으면 예. 분명히 희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희석이 얘기도 있죠. 되는데 네. 그래도 펀딩을 받아서 IPO를 갈 때 밸류를 훨씬 높일 수 높일 수 있으면 있느냐. 그렇죠. 프리-IPO 펀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얼마 그게- 정도 프리 IPO 펀딩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예. 지금으로서 한 300억 300억 정도. 자, 보고 있습니다. 300억이 필요한데 우리 홍 대표님 어, 어느 정도? 예. 300억이군요. 300만 원인 줄 알고 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 예. 저는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미 매출 구조 대략 얘기하셔서 지금 이미 뭐 300억대 매출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미 BP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 측면에서 300억이 되게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매우 맺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내 돈을 잃을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예. 그 위쪽으로는 많이 뚫려 열려 있는, 있는 그렇죠. 뚫려 예. 있는 아, 예.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예, 우리 네. 홍 대표님이 보면 늘 보면 감이 좋으세요. 네, 그러나 돈은 못 봅니다. 저는. 네. 하여튼 아무튼, 그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관점을 바라시는 저는 제가 VC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 관점을 바라시는 VC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좀 큰 규모의 펀드를 가지고 계신 쪽에서는 사실 와이더 플래닛 같은 회사 진정한 에드테크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그런 큰 손이다라고 하면 뭐 50억 100억 정도는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예. 회사이고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 대표님은 어떻게? 예, 저는 저희 펀드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보통 뭐 맥스가 5억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실 줄 5억을 하는 알았는데. 걸로. 네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뭐야? 또 이 광고 사업이나 네. 이걸 하시고 하려고 싶은. 준비하고 있는 또는 창업자나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디지털 이 생태계는 이게 제조업 기반이 아니니까 글로벌하게 나가기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체로서 큰 성공을 하는 데가 라인, 글로벌하게. 그렇죠. 그리고 광고주로서 큰 성장을 한 데가 뭐 11번가가 동남아 터키에서도 잘하고 있고. 네. 커머스로 잘하고 네, 있는데. 커머스로.
근데 저희 같은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은 좀 부끄럽게도 물론 저도 예전에 오버추어 네. 야후에 일을 했었지만 거의 독과점이 다 외국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 구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회사들이 매체기도 하면서 광고 플랫폼으로 벌어가는 돈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싹쓸이 해가고 있죠. 진짜 네.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수천억을 지금 광고비로 이미 벌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뭐 저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소위 B2B 플랫폼 인프라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가 좀 저희도 도전하고요. 이런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중국, 일본에 네. 이미 시작을 해서 뭐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 꿈을 더 크게 말씀하신 가는 게 사실 좋겠어요. 그렇게 에드테크 회사 중에 해외 진출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거는 파이브락스라는 회사가 약간 일본 진출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사실 탭조이가 인수하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 회사가 사간 케이스가 됐고 한국 회사가 직접 진출한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와이더 플래닛이 하면 거의 1호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몸담았던 칼리 같은 회사도 뭐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시장 같은 데를 이제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사실 이 구교식 대표님이 인터넷 마케팅, 국내 인터넷 마케팅의 거의 산 증인이시자 1세대부터 하셨거든요. 지금 갑자기 뭐 한 5년만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 또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계속 인터넷 마케팅 쪽에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뭐 인터넷 마케팅 특집 이런 걸 한번 마련해서 아까 오버처서부터 뭐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인터넷이나 마케팅의 발전 사례 이런 걸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네. 정말 저희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